반갑습니다. 장정종호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상승했지만 오르나 마나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남부 지역을 대부분 장악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가고 신속하게 접수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남부 지역 흑해 연안 지역을 차지해서 그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러시아가 나쁘고 우크라이나가 피해자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 또 이 강대국의 안보 때문에 엄한 국가가 분단이 되는 우리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이 핵전쟁 우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 언젠가는 핵을 한번 쓰겠지라는 부분. 네, 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과연 충격이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하기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핵무기에 대한 어떤 위력이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서 이 주변에 아파트가 먼지처럼 싹 없어질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한 50년 동안 쓰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해서 공포감이 굉장히 크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이 불확실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 정말 걱정했던 최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장이 재료 소멸로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최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핵전쟁에 대한 우려도 조금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참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요 수급 때문인데 요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25조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38조를 때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해로 갔을 때 올해를 보면 올해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이 10조 원 정도 10조 원 이상 샀는데 이 속도면 또 작년만큼 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삼성 오너일가에서 판 물량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물량이 100조 원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다시 가서 2020년에 가더라도 또 이만큼 팔아서 했으니까 도대체 코로나 터지고 누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받아갔느냐. 한 120, 30조를 받아갔다 시장에서.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코스피 한정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개인이. 개인 비중이 늘어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좋은 부분은 요 변동이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가세로 인해서 변동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사고 그래서 변동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미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추가되는 변동은 뭘 또 어떤 대응을 갖게 되냐면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쿡 찌르면 움찔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서 이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따른 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위험 해지를 해야 되고 그게 파생 시장에서
해지하는 만큼의 또 거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파생해서 거래가 늘어나면 또 여기에 변동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100조 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120조 정도를 누적으로 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낮은 변동성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세상에 객관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아댄다. 이건 마치 2008년에 1400선 정도에서 수습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이 이제 이쯤에서는 뭐 더 팔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내려갔던 요때와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하고, 요때는 이제 그나마 지수가 올라서 저평가를 해소를 했는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저평가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해소된 것도 똑같고,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불안함에는 뭐 핵전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모두 최악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낸다는 건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그런 대외 변수보다는 요런 국내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 말까지 대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대출 총량도 규제를 하고. 그래서 작년 말에 그 은행들이 이제 대출 증가율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출을 못해서 가계부채가 4개월째 거의 동결 또는 줄었습니다. 근데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실제 물가는 뭐 2%, 3%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 통화량은 거의 1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10% 중에서 경제 성장하는 거 3%가 흡수하고, 또 뭐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뭐 어디 자산에 들어가고, 물가 상승에 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통화가 녹아가는데, 통화량 증가를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연 10% 정도 증가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규제가 있기 전까지 그런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4개월째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상 유동성이 감소를 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대출 규제하자 약세로 전환을 했고, 이제 대출을 풀어주는 시점이 됐으니까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그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형편없다. 맞습니다. 그 종목들은 그냥 코스피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보셔야 되니까, 관점에서 변화는 없는데, 중소형주들이 대출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 변수에 걔네들은 영향을 덜 받고, 외국인이 팔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들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부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분 좋은 일이냐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삐딱하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글쎄 뭐 외제차 자랑하고 뭐 그런 남들한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자랑이 아니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기분이 좋냐면 이제 제 키보드 키스킨이 이 모양이 돼 가지고, 또 뭐 밖에 사러 가는 것도 시간이 드니까 주문을 해서 요걸 이제 바꿨습니다.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깔끔해져서 좋다. 이런 기분인데, 그 키보드가 저렇게 되려면 도대체 타자를 얼마나 쳤겠습니까? 물론 제 손톱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키스킨이
생각보다 불량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글을 쓰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라는 훈장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막 이게 또 뭐 돈 자랑을 하는 건 재미가 없지만 이런 건 또 자랑하는 게 재밌고 그리고 뭐 비싼 차를 사면 몇 억씩 들여서 비싼 차를 자랑하는 것과 모니터 한 3개 이렇게 사봤자 100만 원 안쪽인데 요걸로 자랑하는 거. 근데 반응은 비슷합니다. 우와, 모니터가 3대야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은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과거하고 빗대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외국인 매도하는 뭔가 강도가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다. 2008년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약, 바이오, 엔터 이렇게 숫자 안 나오는 종목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속편하고 뭐 테마로 돈을 번다. 테마주에 편성해서 돈을 번다. 이건 어쨌든 제로섬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제로섬이면 어떻고 투기면 어떻고 뭐 가릴 처지가 됩니까? 예.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다 그러면 가릴 처지가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격이 또 다른데 다만 이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낼 만큼 어떤 훈련이 되어 있고 뭔가 감각이 앞서 있고 이런 게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뭐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단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 단타로 성공할 확률이 뭐 0.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타조차도 뭐 그런 단타 그거는 성공 확률 0% 매일 그냥 하는 거. 이 단타라는 것은 0.5% 성공하는 것은 오늘 샀는데 갑자기 내일 오른다? 차트 보니까 오늘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내일 오른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당장 내일 팔려고 오늘 당장 팔려고 사고 이런 단타는 아예 성공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0.5%에 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분석, 뭐 신호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장중에 어떤 수급 상태, 해외 선물의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지금이다 하고 타이밍을 딱 잡는 건데 여러분들 타이밍을 잡을 만큼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때려박지 뭐 이런 건지. 그러니까 대충 때려박지라는 마음으로 가면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100%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 사기꾼, 엔터도 글쎄요 반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윈. 시그널 좋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무조건 안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요런 허언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걸려가지고 몇 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가 뭐냐면 약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열등감이 있는 친구였는데 시골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뭐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 까는 게 취미인데 그래서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자기 이름으로 벌써 빌라가 3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거짓말하면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빌라 3채 있다고 저한테 밥을 주거나 떡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와, 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길래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게 주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명으로 샀니 어쩌니 하는데 이미 그걸로 이제 뽀록이 났고 또 한 번 얼마 전에 또 친구들한테 자기가 SK 입사했다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자랑하는데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길래 사원증 좀 보자고 해라 신기하잖아. 네, 이랬더니 못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인터넷이든 아니든 제가 겪고 검증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확률로 따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 99가 거짓말이고 1이 참일 겁니다. 뭐 그래서 테슬라로 150억 벌어서 퇴사합니다라고, 사실은 퇴사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려서 퇴사를 하는데 그 주변 동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어떤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회사 다 잃었는데 이런 걸로라도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그 주식으로 손실 봐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말을 보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만족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무리를 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하셔야 되고,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 들리면 댓글로 그거 뭐 인증 안 하면 다 믿을 수가 있나? 응?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하면 돈 진짜 벌었네, 맛있는 거 사줘, 요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내가 왜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사줘야 돼? 그런 거 안 사줄 거면 자랑하지 마. 입 다물어. 요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뭐 주식 시장에서 20년 이상 굴렀는데,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만 해도 사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커뮤니티 활동이나 게시판 활동들을. 그래서 제가 겪어봤을 때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거의 대부분 진실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겠지만, 거의 제 경험으로는 99%는 거짓말입니다. 예. 오늘 주식으로 수익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한 15개 종목이 있는데 14개가 마이너스인 상태고 한 종목이 올라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나 오늘 수익 났어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이 주식 시장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있으면 직접 계좌를 동영상으로 까서 증명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랑한 값을 내라 해야 됩니다. 150억 벌었으니까 자랑값으로 1,500만 원이라도 써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 진짜 150을 벌었다, 내가 만약에 150을 벌었다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 왜 자랑을 합니까? 로또 복권만 당첨돼도 시시하게 바쁜데.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시면 되고, 예, AP 시스템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수수료가 안 드는, 거래세가 안 드는 ETF 단타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윈, 예,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경험적으로는 이게 제일, 예, 인간 지표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주가 손실이 커졌고 옆으로 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정말 이제 좀 순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지금 사야 된다, 안 사면 진짜 큰 돈 번다 하고 이렇게 막 할 때, 그때가 거의 정점입니다. 반대로 이거 공포감에 팔아야 된다 이러면 고점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런 거는 이제 신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간에서도 그렇고, 구간은 조금 더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수평. 예. 자, 일단 뭐 특별한 반등 없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가속도를 내고 떨어졌고, 이중, 그러니까 쌍봉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주요 자리들 여기서는 뭐 그나마 반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도 한번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50% 자리에서 반등 없이 주르륵 내려왔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요 변동성 밖으로 나왔으니까 변동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뭐 길게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 근데 낙폭이
단기간에 컸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예, 요런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쪼끔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예, 보통 이렇게 오목한 상태가 되면 여기서 바로 찍고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기서 쪼끔 시간을 끌다 가는. 예, 그래서 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천천히 이제 사모아 가면 되겠구나. 근데 진짜 좋은 건 도저히 못 참고 더러워서 판다. 이때. 예, 그때입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 인간 지표 시그널 혹시라도 보시면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AP 시스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한 4-5만 원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맞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이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적정한 수준이냐? 아직도 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뭐 고평가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상태. 근데 이 기간 조정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전자가 OLED 투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달렸는데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서 LG전자보다 5% 정도 단가가 떨어진 가격에 OLED 패널을 사는 걸로 협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형 OLED 패널을 사온다. 그러면 삼성이 아몰레드에 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AP 시스템은 현재 수준의 매출과 이익밖에 안 될 거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보다는 주가 상승을 막고 있을 거고 그게 한참이 진행이 됐는데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서 올라가지만 단기간에 급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반발도 강합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놀래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놀래서 손절한 사람들이 다시 붙고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게 있지만 내려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제 하나씩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요거 매물, 요 매물, 요 매물 이렇게 계속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고 기간 조정이니까 리스크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가치를 감안했을 때 그냥 중립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제노레이가 예전과 달리 조금 뭔가 물고기로 치면 파닥파닥하는 느낌이 나는데 요 매물 소화를 아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1,000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매물이 계속 소화가 되는 모습인데 이거를 한동안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게 됩니다. 팔 사람들 다 팔고 난 다음에는 예, 주가가 좀 예, 상승하지 않을까 요런 기대가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만 당장은 매물 소화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단기간쯤에서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제 거의 뭐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가 이제 양음량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래량을 바닥에서 만들고 예,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 말씀드린 그런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시장이 안 따라줘서 반응이 늦게 나오긴 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을 단기간에 실어서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소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요 깃발에서 다시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예, 요런 기대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마트. 지금 마켓컬리가 상장한다고 해서 이 이마트가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데,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적자 계속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조 7조 원이 되는, 이게 도대체 어느 당나라 계산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마켓컬리가 5조 7조 원입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공짜로 줘도 안 합니다. 예. 왜냐면 매출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손해보고 매출 늘어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고 1조 원 써서 회원들 모아가지고 이 회원들이 뭔가 사게 해라. 1조 원 부르면 마음만 먹으면 1,000만 명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당나라 계산법으로 이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때 과연 100명을 자꾸 물어봐서 이마트가 지금 4조 원이 안 되는데 이마트 할래? 마켓컬리 할래? 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마트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또 사기 상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이상한 건 안 사고 멀쩡한 걸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SG닷컴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요거를 앞으로 상장을 할 건데 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가 옥션이나 지마켓에 인수한 거 대부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녹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마트 가치에. 이마트 주가가 저평가를 받는데 얘네들의 가치가 녹아있다. 저평가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얘네들 상장해서 자회사로 등장을 하게 되면 과연 이마트가 지금 주가일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쿠팡, 이마트 쿠팡이 10분의 1인데 쿠팡보다 낫고 마켓컬리 같은 거 뭐 줘도 안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마트가 훨씬 낫고 근데 시가총액은 더 싸고 결국은 나중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해서 도대체 언제 관심을 받는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짜증스럽고 그렇다 이렇게 인내심이 줄어드는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가격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풍강이란 종목, 작은 종목인데 조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자면 최근에 이제 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제 제도권에서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그 제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가 뭐 주주운동 한다고 해봤자 팔고 나갈 거 아니야. 뭐 네가 무슨 주주운동이야. 이런 마인드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래도 제도권의 뭐 투자 자문사나 아니면 투자 일임업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제도권이라고 인정해주고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규모가 작고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낮은 주가이지 하는 종목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뭐 기준을 잡자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망할지도 모르는 종목들 제외하고. 네, 그랬을 때 이 풍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8월 결산입니다. 뭔가 연말, 연초, 그리고 3월 주총 시즌,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 주주 관련된 이런 경영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다음 시즌까지 1년 동안 놀게 됩니다. 근데 8월 결산인데 딱 보니까 시가총액이 400억대 초반이고
회사 같이 보니까 나쁘지 않네. 야, 너는 뭐해? 주주가 개똥으로 보여?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즌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8월 결산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은 많고 대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8월 되기 전에 한번 관심을 받는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뭐 시가총액 400억 되면 뭐 회사 같이 따져보지도 않고도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주 쌀 때 한 번씩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HK도 그런데 HK는 그래도 시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얘도 시가총액이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이제 뭐 시가총액 낮은 이유가 뭐 곧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 모양이에요.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유동성이나 지금 대출도 또 풀리고 있고 이런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HK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풍각이나 HK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고 뭐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시류를 보고 이 종목들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지금쯤 관심 받겠지 그 직전에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관심 받고 부각이 되더라 이런 거 그런 전략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에서 보면 이제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된다. 참 뭐랄까 뭔가 뭔가 이제 간지러운 느낌? 누군가가 긁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니까 요 작은 종목들은 안 그래도 싼데 더 싸지면 한 번쯤 툭 던져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또 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월하고 7월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이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동기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팔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 주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놔둬서 여기서 때린다. 약간의 자금을 들여서 올린 다음에 때린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이라도 올려서. 그래서 약간이라도 올려서 때린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걸 넘어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게 떠넘기기 위한 거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지금 시가총액의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느냐. 시가총액이 103조인데 103조가 되려면 1년에 10억씩 이익을 낼 수 있느냐. 10억이 아니라 1억 아니 10조씩 10조가 아니라 1조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폭발하는 그 문제. 그리고 테슬라 향으로 뭔가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원통형 배터리의 마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걸로도 뭐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고. 시설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 나가는 배터리가 늘어날수록 화재의 위험은 높아지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못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건데 갖고 있는 주체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관리를 해서 자기들 걸 때리지 않을까. 뭐 요런 관점에서 보면 7월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SL 바이오닉스 요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뭔가 한번 세게 갈 것 같다. 왜? 지금 그 시장에서 반영하는 불확실성은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했고 평가가
적정. 어 내부 회계 관리에서 약간 당했는데 예, 별거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예, 조금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아니 SL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가도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자산 양수도 했었고 공장도 샀고 뭐 그랬으니까 이전보다 이제 실물이 있는 상태다. 이 실물이 있는 상태니까 최대 주주만 뭔가 주주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쉽게 안 변하고 또 인식이란 것도 바꾸기가 어렵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길드를 하나 운영을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길드인데 이 길드 이름 인몬길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길드들은 잘하는 애들 소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몇십 명 있는데 저는 아무나 다 가입시켜가지고 다른 길드보다 인원이 한 10배 정도 많은 500명 이상을 건드리고 예, 그래서 평가를 받기로 인문길드 사람들은 매너도 없고 실력도 형편없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니까 예,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게임이지만 이렇게 티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너 있게 하고 뭐 나름 이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그 인식이 잘 안 바뀌더라. 예. 아무리 매너 있게 해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잇몸길드 썩은 잇몸이나 달고 다니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SL 바이오닉스 쪽에서도 그럴 겁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할인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하고 SL 바이오닉스하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SL 바이오닉스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인식이 바뀌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예, 그건 이 종목은 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복권 산다 생각하시고 딱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